자, 14번 들어왔습니다. 14번 문제 만만치 않죠? 자, 만만치 않지만 체크해야 될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암기표 23번 봅니다. 자, 암기표 23번 보시면 거기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닌 것 보이십니까? 자, 내가 거짓으로 신고해놓고 나 거짓 신고했어요 라고 자기가 먼저 불면은 100% 면제해 줍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라도 불면은 50%를 감경해 주니까 면제 감경이 있고, 거기 암기표 24번 그 네 가지는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 얼마짜리죠? 3천만 원짜리 과태료죠. 3천만 원의 밑줄.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밑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짜리 밑줄. 그러면 3천만 원짜리 몇 개? 3개 감면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네 번째, 거래 대금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 동그라미 놓고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짜리니까 500의 밑줄을 꽂고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5, 3촌 감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자, 거래 대금 외의 자료 500만 원짜리입니다. 3촌 3천만 원짜리 과태료 3개, 거래 대금 자료 불구하고가 2개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감면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겠지. 이거를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왜 3촌은 감면 안 돼요 이렇게도 공부해요. 자, 왜 3촌 할 때 왜가 뭐다? 거래 대금 외의 자료. 지금 거기 암기표에 제일 밑이죠.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3개니까 어쨌든 5, 3촌 감면 안 돼요 하든지 왜 3촌은 감면 안 돼요 하든지 여러분들은 감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지금 14번 5, 3촌 감면 안 돼요인데 거기 기억 보면 30일 내로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옆에다가 500 적습니다. 거래 신고 안 하면 500이죠. 니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것도 500입니다. 디귿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얼마짜리? 3천 적어보시고, 리얼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외 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미음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3천입니다. 비읍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3천만 원짜리. 자, 그러면 왜 3천원 감면 안 돼요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됐죠. 4개.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어차피 신고하지 않은 자 고발하면 포상하니까 지금 답은 5번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디귿, 리얼, 미음, 비읍이 뭐라고요? 왜 3촌 또는 5, 3촌은 감면 안 돼요가 4개예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어차피 30일 내로 신고하는 자는 자동으로 포상 대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은 몇 개? 6개다.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지 않더라도 체크할 수 있는 거, 왜 3촌 감면 안 돼요? 기억합시다. 왜 3촌 할 때 왜가 뭐죠? 거래 대금 자료 외의 자료. 요거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3촌이 3천만 원짜리 3개예요. 답은 5번입니다. 16, 5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이 몇 번? 5번이죠. 많이 만졌습니다. 자, 개공사 갑이 매수인 을의 중개 의뢰를 받고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을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을을 대리하여 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자, 잘 읽어보시면
5번은 쌍방 대리입니까? 한쪽만 대리합니까? 한쪽만 대리하는 일방 대리니까 금지가 아니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라면 공부합니다. 1번 직접 거래란 직접의 동그라미 금지행위죠. 2번 개공사가 미등기 전매행위. 자, 여러분 미등기 전매행위 하고 다면 이것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투기 동그라미. 3번 개공사에 대해서 직접 거래 규정은 직접 역시 동그라미. 4번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의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았으나 그 후 부도 처리되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5. 그래서 수수료 초과는 당좌 수표는 나중에 부도되면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받을 때 초과 금품의 금지행위입니다. 금품의 동그라미. 자, 그래 어쨌든 답은 5번인데 금지행위 절대로 시험에 놓칠 수 없습니다. 암기표 봅니다. 11번. 자, 돌아갈 시간 없습니다. 암기표 11번.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 그 11번 그 암기표를 보시면서 더 중요한 게 제목에 보시면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원을 받더라도 절대적 취소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개공사는 뭐 임의적 취소라고 탁 박아놨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뭐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000. 그런데 누구든지 방해 유도하면 3년에 3,000이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내기합시다. 올 30일에 본고사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11번 금지행위 형벌과 제목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개공사가 1년에 1,000, 3년에 3,000을 받더라도 절대적 취소가 아닌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 금지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금을 받고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000인데 도입되기를 시세가 나오면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입니다. 더 중요한 거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도입이 됐어요. 방해 유도하면 3년에 3,000이고 금지행위입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6번. 자, 이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업무 보정 설정 의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가볍게 들어왔죠. 답이 2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4개 설치하면 보정 설정 한도는 최소 4억이다. X 얼마입니까? 자,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가입합니다. 분사무소를 몇 개 가지고 있다? 4개 가지고 있다. 분사무소마다 얼마씩? 1억씩. 그죠? 그러면 합이 얼마? 6억이죠. 산수 문제인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다시.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분사무소마다 얼마씩? 1억 이상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공부합시다. 1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개공사가 가입한 업무보정 설정 금액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지목입니다. 여러분 봐요. 주목해봐요. 공인중개사 개공사 얼마 가입합니까? 1억을 가입하는데 1억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여러분이라도 내가 1억에 가입하고 영업하지만 1억 2천이 손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손해 전액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자, 1번 X. 3번 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그때 공탁은 담보공탁이라고 부릅니다. 담보공탁이라는 말은 손해가 나면 책임지겠다. 이게 담보공탁이죠. 는 개공사가 폐업, 등록 취소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5. 이를 중개행위로 인한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못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공탁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나 영업이 끝났어. 폐업하거나 사망했다. 영업이 끝났다고 바로 찾아가 버리면 어제 중개한 것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중개로 인한 손해는 3년이니까 회수할 수 없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도 많이 전달했죠.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내로 이빨 깨물어야 된다.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도 15일 내로 다시 가입했다는 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5번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금액 얼마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니까 특수법인이죠. 1,000만 원을 설정합니다. 자, 답은 2번 체크하시고 소멸시효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공사입니다. 근데 앞에 계시는 분이 손님에게, 매도인 매수인에게 제가 잘못을 해서 2,000만 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의뢰인은 손해를 누구한테 청구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손해 입었어요. 제가 개공사고. 그럼 2,000만 원에 대한 손해를 누구한테 청구하겠어요? 일단 개공사한테 청구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또 한번 연구해보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잘못해서 2,000만 원 손해 입으면 개공사한테 청구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누구한테도 청구하는가 하면 보증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개공사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공제는 누가 한다? 중개협회가 하잖아. 꼭 여러분은 잘못을 한 개공사에 가서 청구해도 되고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에 가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감각 잘 살려봐요. 그러면 주로 어디로 많이 갈까요? 개공사한테 가겠다? 보증기관에 가겠다? 잘 몰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개공사보다 보증기관에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개공사 불러도 오지도 않았는데 뭐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개공사가 잘못했다고 개공사한테 청구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은 가지도 못하지만 미국에 6개월 동안 여행 가버렸어요. 그럼 여행 갔다 올 때까지는 지금 청구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봐요.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청구할 때 개공사에게는 몇 년 만에 청구해야 됩니까? 하는 게 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보증기간은 몇 년? 방금 보다시피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3년을 책임져야 돼. 그래서 3년 동안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영업하던 자가 뭐 1년쯤 영업하다가 폐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폐업하고 미국 이민 가버렸어. 1년만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 미국 가고 없으니까 못 청구한다. 웃기는 이야기 되잖아, 지금. 그죠? 보증기관에서는 몇 년 동안 책임진다? 3년 동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는데, 자, 근데 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사법에는 몇 년이다 라는 건 없는데, 요게 민법을 적용하면, 민법에서는 한 날로부터는 얼마?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개공사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언제까지 해라 라고 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그건 없는데 민법을 적용하면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 대충 이었기 맞죠? 그럼 여러분 대충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중개로 잘못된 것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죠? 지금 민법을 하나 공부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도 또 내내 전달하는 거. 한 날로부터는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이 적용되는데 이거를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 돌아서면 또 3년인지 10년인지 또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우리나라 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영 이렇게 나가죠. 마지막이 히읗이잖아. 그죠? 이영이 한 날로부터는 얼마?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히읗은 제일 길어요. 얼마? 10년. 아이고 제발 좀 이래라도 기억해놔요. 이래라도.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죠? 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영이 먼저 오잖아 지금. 한 날로부터는 얼마? 3년. 한 날로부터는 10년이 민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민법도 같이 공부한 거예요.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고 17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이 4번이죠. 개공사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공사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더 중요한 말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제도, 이게 시험에서 계속 나왔고 지금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타당한 게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개공사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인출할 수 없다. X. 보증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수령할 수도 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중 하나의 기관에만 예치해야 된다. X. 등에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 등에게. 좀 더 예치하는 기간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3개에만 해야 된다. X. 3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도인 등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등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거기 금융기관 등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예치기관 때문에 X예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틀리게 낼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치기관이 아니고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고 5번도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게 예치하는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지 이전하는 자가 아니죠. 이건 실비를 딱 묻습니다. 이전하는 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묻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것 때 받는 경비죠. 그래서 타당한 것은 4번인데 이 단원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거 계약금 등을 누구 이름으로 맡기느냐 하니까 법에 1번 개공사 명의로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데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양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기억하는 방법 누구 이름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하면 첫째 개공사 그 다음 대통령이 정한 자가 쫙 내려오는데 개, 공, 은, 신체를 보존해라 이렇게 공부합니다. 개, 공, 은, 신체 보존해라 이 사람들 이름으로 맡기니까 공이 뭘까요? 공제사업자, 은행 이름으로 신탁업자, 최신관서가 우체국이에요. 보험회사 그리고 저는 전문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세 기관에만 맡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등에게 맡길 수 있다. 자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개, 공, 은, 신체 보존해라 라고 한 번만 들어도 정리하시겠죠? 이걸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소공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 소공사 어디 있는데? 등록관청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등록관청 X. 변호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 X예요.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개, 공, 은, 신체 보존해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8번 내려갑니다. 개공사가 사무소에 게시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쉬어가는 페이지죠. 자, 게시하는 건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등수보자를 게시한다. 나 등수 보려면 게시돼 있다. 그죠? 자, 그때 해당되지 않는 것 5번 실무교육 이수증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업무보정 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 수 동그라미 수 3번 개공사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5번 등록증 원본 등 그래서 등수보자 게시하고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실무교육이 수증 이런 거는 없죠. 쉬어가는 페이지 4개니까 문제가 이래 잘 들어옵니다. 19번 넘어갑니다. 개공사의 중개보수에 대한 이 법의 내용입니다. 타당한 것은 답이 2번이죠.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개행위가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개공사를 도와주는 판례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개공사가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보수를 받을 건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럽니다. 이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야 500만 원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자가 못 깎아주겠다. 못 깎아주겠다 하면 갔겠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보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개공사를 도와주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5.
답이 2번이라면 수정합니다. 1번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X예요. 왜 X죠? 우리 공부할 때 동일이 3번이 돌아야 돼. 그죠? 2번밖에 안 돌았잖아 지금. 그죠? 동일이 3번이면 매매에 관한 것만 적용합니다. 3번 중개가 완성된 후에 의뢰인의 사정으로, 누구의 사정으로요? 의뢰인, 매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보수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X,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를 뭘로 바꾸셔야 됩니까? 개공사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잘못했다면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세댁 사건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계약을 해놓고 세댁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수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정은. 4번 주택 외인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주택 외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지금 주택 외에는 그냥 0.9% 보면서 협의하는 거예요. 주택은 이렇게 받죠. 매매는 0.9, 임대는 0.8 그죠? 주택과 주택이가 구분된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4번에 주택 외라는 글자가 하나 탁 들어가는 거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 보수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다. X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 나누기 2해서 받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보수에 관한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이렇게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을 딱 묶었습니다. 20번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이 2번이죠.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한다면 무조건 X예요. 누가 하지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자 20번의 답은 2번인데 이거는 정지나 취소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자격증을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그래요. 그럼 서울시장에게 자격증을 받고 서울에서 영업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용인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예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서울에서 자격증을 교부받고 이런 경기도에 가서 이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위반할까요? 경기도에서 위반할까요? 경기도에서 위반하잖아. 일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발견하더라도 취소나 정지를 못 시켜요. 이 사람 위반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그래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취소하기 전에는 뭐하고 청문하고 정지를 내리기 전에는 의견 진술을 받아놓고 그 결과를 교부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뭐한다? 취소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전달했던 거 취소나 정의는 아무나 못해요. 교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하면 취소를 경기도지사가 시키고 그 사실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면 자꾸 딸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취소 정지 누구밖에 못한다. 교부한 사람밖에 못한다. 이게 입력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돌리더라도 찾아내신다고요. 됐죠? 자기가 위반은 경기도에서 했더라도 경기도지사 취소 못 시킨다 그랬잖아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시킨다니까요. 정지도 그렇고. 그죠? 절차를 이행하고 그 절차를 통보해가지고 교부한 사람이 취소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취소시켜놓고 교부한 사람한테 연락한다고 이렇게 따라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은 교부한 사람만이 관리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영업을 해. 그러면 교부한 사람이나 사무소를 관한 시도 갚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이 알아서 취소시키면 돼.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나와. 아예, 그죠?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생각 맞추는다고 지금. 그죠? 자, 다시 20번 타당하지 않는 겁니다. 틀린 거. 2번 봐요.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딱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만이 정지도 시키고 취소도 시킵니다. 1, 3, 4, 5 잘 정리되어 있겠죠? 새기셔야 됩니다. 21번 갑니다. 또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자, 반드시 취소하는 걸 뭐라 부른다? 절대적 취소요. 시험에서 빠질 수 없다 그랬죠? 암기표 16번 갑니다. 자, 암기표 16번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개공사의 절대적인 등록 취소 사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줍니다. 절대적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하시오라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절대적 취소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본고사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다고. 지금 공부했는 절대적 사항 뽑아내면 남은 게 상대적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 단어는 잡아야 된다고요. 자, 암기표 16번 보시면서 결사, 허리, 사양, 일정할 때 결이 뭘까요? 결격사유 찾아내셔야 돼요. 사가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바로 취소됩니다. 허 딱 들어오면 허위 이게 갖다 붙어야 돼. 그러면 같은 말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리가 뭐지요? 이중소속입니다. 근데 왜 리 했는가 하면 허리 만들려고 리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남조선은 이중소속이고 자기 친한 대로 읽어요. 리중소속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무소를 이중으로 등록합니다. 강남에서 등록한 자 서초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합니다. 절대적 취소됩니다. 양도나 대여하면 1년에 2번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다시 업무 정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 정지 몇 번이라는 말이죠. 1년에 3번 정지 받으면 뭐 한다? 절대적 취소다. 그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3개 받으면 뭐 한다? 바로 아웃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 정지받은 자 다시 업무 정지받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정의 뭘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합니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 자, 그러면 21번 문제로 돌아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답이 3번이에요. 이거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3번이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 이거 뭐다? 이벌삼삼이라는 결격사유에 들어가잖아요.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그래서 결사허리라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여기 3번 결격사유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취소 3번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또 묻습니다. 1번 아까도 나왔습니다. 계약서 거짓 기재하면 뭐라 그랬죠? 상대적 취소. 이건 원래 시험에 나온다고 예고했습니다. 상취. 2번 법인인 개공사가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 6월 이상 휴업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 6월 이상 하면 상취. 4번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정보. 5번 부칙 6조가 임시중개시설물 즉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합니다. 사무소 이중이죠. 상취입니다. 자, 그럼 절취는 3번이고 암기표 있으니까 공부 한번 더 하고 갑시다. 27번 개공사의 임의적 취소 사유. 자, 27번 암기표 개공사의 임의적 취소 사유. 그래도 상대적 취소 사유 1번은 알아야 안 되겠나요? 등록 기준 미달이 상대적 취소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등록 기준 미달. 쭉 내려오면 임의적 취소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거정이 623 선언을 합니다. 지금 손거정 할 때 그가 뭐 거짓 기재, 정보 공개 위반, 6 특별한 사유도 없이 6월 이상 휴업하면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기정이 623 선언을 합니다가 상취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22번 내려갑니다. 개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22번의 답이 3번이죠. 폐업을 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 X 등록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거 3번 딱 찍으시면 이제 1, 2, 4, 5가 맞게 들어옵니까? 자, 특히 1번 폐업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이 결격 기간이다. 여러분 주목합니다.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영업 못하죠? 한 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못해요.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등록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승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폐업을 딱 내고 2년 만에 딱 들어왔어. 그죠? 그러면 아직도 몇 년 남았다?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뭐를 공지한다? 폐업 기간 2년을 공지하면 1년간이 결격 사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3년 동안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한 번 더 물읍시다. 이 사람 1년 동안 폐업했어요. 1년간 폐업하고 2년 만에 싹 돌았어. 그러면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할까요? 2년. 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하고. 됐죠? 결국은 합의 몇 년? 3년을 못하게 하겠다. 이 취지잖아. 그죠?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1년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4번도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몇 번 받는가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5번 별표하시고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5번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는 따라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이거 암기하시고 갈로 열고 소멸시효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소멸시효 되는 5번을 암기를 안 하니까 언제는 3년 그랬고 언제는 1년 그랬고 혼자서 막 꼬여들 가는 거예요. 자, 다시 5번만 암기 한 번 더 합니다. 5번 따라 읽습니다.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는 시작.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면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이를 소멸시효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폐업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요 조문 그대로 해서 3년 지나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내는가 하면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X 자격 정지는 하면 틀려요. 5번 질문 그대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대로 업무 정지는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됩니다. 23번 내려갑니다. 교육에 관련 사항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이 2번이죠. 중개보조원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몇 시간? 3에서 4시간 이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들어올 때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암기하는 법 이렇게 공부했죠. 자, 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는데 시간을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시간이 지금과 같이 딱 뜨면 본고사 시험지에 딱 적어놓고 확인하셔야 돼요. 직무교육 몇 시간? 지금 나왔잖아요. 3, 4시간. 3, 4시간이니까 오전 수업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연수교육은 3, 4, 12 딱 찾아내고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얼마? 28 잡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 이렇게 시험지에 적어놓고 그 단원을 보셔야 된다고. 그 전에는 실무교육이 32에서 44시간을 받아라.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글자에 막 섞여 들어오면 비슷비슷하게 보인다고. 됐죠? 한 번 더 암기합니다. 직무교육 몇 시간? 3에서 4시간. 오전 수업하고 맞춰요. 오전 수업. 자, 연수교육은 3, 4, 12 찾아내고 4시간 더 하면 16시간.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얼마? 28 잡아놓고 3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시간도 정리하시면서 자, 그래서 타당한 것 답은 2번. 자, 틀린 것 같까요? 1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공사와 소공사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X.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요? 2년마다 실시합니다.
3번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중개업무를 수행해서 실무교육 수료할 필요는 없다. X 소공사 실무교육 이수합니다. 4. 국토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때문에 또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때는 당연히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경매에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리고 24번 넘어갑니다. 개공사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입니다. 벌칙 절대로 놓치지 않고 출제됩니다. 자, 벌칙은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모의고사에 1년에 1,000만 원짜리 걸어놓고 선생님 잘 찍으신다 이런 인사도 들었는데 올해는 3년에 3천을 잘 보셔야 돼요. 수정된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공부 간단하게 하고 다시 자료 갑시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왔으니까 암기표 13번 봅니다. 13번 계속 1년에 1,000만 원짜리 문제를 걸고 여러분한테 인사 들었던 이유 1년에 1,000만 원짜리 양이 많으니까 시험에 잘 나왔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어디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 3년에 3천에 맞추셔야 돼요. 자, 13번 1년에 1,000만 원짜리 공부 어떻게 했죠? 이사가 그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니까요. 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1년에 1,000을 공부했다면 자, 뒤편에 돌아가서 22번 올해는 3년에 3천만 원짜리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3년에 3천만 원짜리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무등록업자, 제일 센 놈 3년에 3천이죠. 무등록의 사촌 형님 좀 되는 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에요. 더 중요한 거 누구든지 방해 유도하더라도 3년에 3천 금지행에서 같이 공부했죠. 3년에 3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빠르게 했고 24번 돌아가서 자, 틀리는 것 답이 3번이죠. 협회가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 협회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만 원 과태료죠. 벌금 아니죠. 뭐 이런 거를 설렁설렁 넘기면 안 돼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하늘 땅 차이에 하늘 땅 차이.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 자, 공부합시다. 1번.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하면 직접 거래 얼마? 3년에 3천으로 공부했는데 1,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죠?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야 돼요. 3번. 부칙 6조가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에 과태료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그러니까 100만 이하의 과태료니까 3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지.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져가야 된다고요.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양도대여라고 합니다. 양도대여 얼마? 1년에 1,000. 그러니까 500만 원 과태료 벌금 받을 수도 있겠지. 5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3년에 3천. 그 3년에 3천이니까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지.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그 24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까칠합니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500만 원 과태료자 맞잖아요 하고 탁 찍는 순간 딱 날아간다니까 지금. 그죠? 500만 원 과태료지 벌금이 아닙니다. 또 한 벌칙입니다. 25번.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옳게 연결된 것은 공부합시다.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2번. 협회가 하고 들어오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X.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들어오면 얼마? 아닌 자 얼마? 1년에 1,000. 틀렸죠? 4. 임시중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을 치면 얼마? 두 이중사무소 1년에 1,000이에요. 답은 4번. 5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다? 부정한 방법은요 3년에 3,000.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5번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꽝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26번 하나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인데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자, 이건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포상 대상은 두 군데 있어요. 우리 법에. 우리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지금 나오는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 제일 중요한 게 뭐? 무, 거, 양, 양. 위반하면 50만 원 포상합니다. 국고에서 50%를 보태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자, 무, 거, 양, 양이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이라면 거래신고의 포상금은 1, 2, 3, 4, 5, 6, 6가지나 포상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 이번에 2개가 도입돼서 이제 6개가 됐는데 6개나 되지만 공부할 때마다 했던 거 1, 2 같은 놈이에요. 3, 4 같은 놈, 5, 6 같은 놈이에요. 그럼 합이 몇 개? 3개밖에 안 돼. 그럼 1, 2가 뭔가 하면 거짓 신고한 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그 다음 3, 4는 불구하고. 불구하고가 뭐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포상을 준다니까요. 마지막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이에요. 그리고 3개밖에 안 된다니까. 토지거래를 위반하는 게 어떤 거죠? 허가를 받지도 않고 거래했는 놈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이렇게 허가 받아놓고 가서 집 안 짓고 그냥 딱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한다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 3가지밖에 없잖아. 거짓 신고, 불구하고 토지거래 위반.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걸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거. 자, 1번부터 1. 거짓 신고한 자 포상합니다. 거짓 동그라미. 2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 봐요. 불구 동그라미. 자, 이제 드디어 3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에 3천이지만 포상 대상은 아닌 거예요. 답은 3번 찍어내고 4.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요. 불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허가 변경허가 토지거래허가 위반하면 포상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내 전달합니다. 봐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무거 양양 거래신고에 관한 포상금 6개인데 따지면 3개. 지금같이 연습했어요. 거짓신고,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까지 해서 답은 3번입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7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